매트릭스 1편 이후 22년, 다시 부활한 매트릭스 리저렉션은 큰 기대와 함께 지난 12월 22일 개봉하였죠. 하지만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 62%, 관객 점수 64%, 네이버 전문가 6.29, 네티즌은 겨우 5.51. 이 영화는 수치다, 대망작이다, 기대도 안 했는데 실망했다, 지루해서 보다 잠들었다 등등 너무 큰 실망감만 안겨주었기에 악평들이 난무. 특히 워셔스키 감독의 천재적 재능은 땅콩과 함께 사라졌다 라는 비아냥 섞인 조롱까지 생기며 영광 없는 상처만 가득했죠. 흥행 성적만 놓고 봐도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시점 월드 박스 오피스 성적은 겨우 1억 600만 달러로 처참, 대한민국 관객 수도 20만, 200만 또 아닌 꼴랑 20만을 넘긴 수준으로 제작비 1억 9천만 달러 대비 손익분기점 근처도 가지 못하며 제대로 폭망, 명작의 부활이 아닌 악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올 필요가 없었던, 아니 나와서는 안 되는 속편이 그것도 20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것일까요? 또 워셔스키 감독은 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워셔스키 감독이 의도적으로 영화를 망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매트릭스를 살리기 위한 위장 전략으로 파악되죠. 응? 매트릭스를 살리기 위한 위장 전략? 무슨 뜬금없는 멍멍이 소리냐고요? 이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전편과의 비교를 통해 하편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요소들과 그리고 왜 관객들이 악평을 쏟아냈는지, 또 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본 영상은 매트릭스 리저렉션의 스포일러와 함께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청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3편 레볼루션 결말 부분으로 돌아가보죠. 힘으로 스미스를 제압할 수 없었던 네오는 마지막 승부에서 패하며 결국 스미스에게 동기화되는데, 하지만 이 모든 건 네오의 계획, 스미스와 공멸하기 위해 스스로 자폭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들의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의 약속을 이행, 인류는 자유를 얻게 되죠. 이후 아키텍트 역시 내가 인간인 줄 알아? 기계는 인간처럼 구라치지 않아 라는 강한 의지와 함께 구속된 인류에게 자유를 준다 했습니다. 다만 그 정확한 묘사는 관객의 상상에 맡기며 끝맺음하였고, 또한 기계들은 네오의 육신을 소스로 옮겨갔기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함께 남겨두었죠. 그러니까 이후 후속편이 제작된다면 네오의 부활과 함께 인간과 기계가 어떤 공존을 맺을지, 또 네오가 살아있으니 그의 대칭함수, 빛과 어둠처럼 엮여있는 스미스와는 또 어떤 갈등을 빚을지, 이 두 가지 숙제 혹은 떡밥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계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 특히 네오는 적진으로 끌려가 초슈퍼 울트라 하드 노예 건전지로 전락. 이게 뭐야? 알고 보니 아키텍트의 말은 모두 구라. 그는 정말 인간이었던 것이야? 아무튼 모든 게 허무한 노력이었다는 네오에 반박해 아니다, 모든 게 바뀌었다고 말하는 벅스. 그 예시로 신시언트라 불리는 기계들을 보여주는데, 사막이나 날아다니는 애벌레 또는 나비처럼 생긴 로봇들, 이름도 옥타클리스, 사이베베? 반려도 아닌 애완동물 같은 로봇 몇 마리 있다 해서 이게 로봇과의 공존이라는 건지, 또한 인간 우월주의로 기계들에게 멸망한 인류가 여전히 기계를 펫 정도로 인식한다? 그 초딩 같은 수준, 아니 그보다 못한 상상력과 표현에 실소가 터질 뿐이었습니다. 물론 전력 급감을 이유로 기계 사이에 내전이 발생, 때문에 인간이 자유를 얻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가시적 설명도 없고, 또 고도로 체계화된 기계들이 내전이라니, 기계의 인간화? 거기다 인간 건전지 외에도 충분한 전력이 있다던 아키텍트의 말은 또다시 구라. 그저 전편의 설정 파괴일 뿐이었죠. 그나마 외형 입자 코덱스라는 신기술은 나름 신박했고, 나아가 모피어스 짝퉁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이 역시 공존이라 부를 만한 충분한 묘사는 되지 못했으며, 또한 시온을 대체하는 새로운 인간들의 보금자리 아이오, 기계들의 도시 제로원과 대칭되는 이름으로 바뀌고, 입구를 디지털화하고 천장에 박힌 장식 패널들을 추가했을 뿐 시온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 아니 초라한 인간들의 숫자에 더욱 공허한 경관이었습니다. 거기다 딸기를 키워냈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라니,
이게 진보한 것이고 더 인간다운 터전이라는 건지 오히려 광란의 파티를 즐기던 예전의 시온이 100배는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스미스 요원.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카리스마는 둘째치고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오지키미가 되어버린 상황. 뭐야 스미스, 왜 갑자기 개가천선한 거야? 이건 딱히 설명도 없고 개연성도 없기에 관객 역시 어떤 이해와 공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는 왜 저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겨우 시작일 뿐. 더 자세한 막장 원인은 전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알아보죠. 전편에는 있고 4편에는 없는 것, 그중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철학입니다. 매트릭스는 사상의 백화점이라 할 만큼 소크라테스 동굴, 데카르트 이원론, 샤르트르 구토, 호전몽, 불교의 공사상, 그리고 실제 영화 초반 네오가 집어든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등등 많은 철학적 요소와 해석을 담고 있는데, 일단 어려운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그 중심에 있는 핵심은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허상인가, 즉 실체와 허상에 대한 구분이었죠. 여기서 더더욱 흥미로웠던 점은 현실이 과연 이상적인 구라보다 나은가에 대한 문제. 가상이지만 이런 빨간 드레스에 매력적인 이성이 있다면,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 만약 당신이라면 스테이크를 먹는 사이퍼와 뿔꾸리 죽만 먹는 네오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관객들은 어쩌면 내가 사는 세상도 가짜일지 몰라 라는 생각을 비롯 내가 만약 네오라도 빨간 약을 먹었을까? 와 같은 감정이입을 자연스레 하였기에 이런 철학적 사유들이 정말 큰 매력으로 작용했죠. 즉, 영화 속 네오에게도 관객에게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선택의 질문들. 허나 4편에서 매트릭스는 단순 절대악, 네오와 트리니티는 무조건 구해야 해 라는 형태로 어떤 철학적 사유나 선택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왜 네오를 구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 역시 없었고, 여기서 두 번째 부재 요소가 발생하죠. 왜 네오를 구출해야 하는가? 1편에서 모피어스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네오를 찾았으며 결국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지켰지만 4편의 벅스 일당에겐 어떤 명분도 없었죠.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깡패도 남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그만한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 벅스 일당의 네오 구출 이유는 그들이 네오로지스트, 그러니까 네오의 추종자로서 그의 팬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무게감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그 행동이 가져올 후폭풍은 단 1도 생각하지 않은 단순함. 따라서 아이오의 장군인 니오베는 구출된 네오를 그대로, 아니 잠시 딸기 자랑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죠. 나아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술한 감옥과 손쉬운 탈출, 그리고 다시 트리니티를 구출하기 위해 나섰는데 그 탈출 방식 역시 너무나 엉성했습니다. 2편에서 매트릭스의 설계자 아키텍트를 찾아간 네오는 인류의 존속과 트리니티의 목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아키텍트의 기대와 달리 인류를 버리고 트리니티를 선택합니다. 즉, 트리니티와 인류는 등가라는 공식과 선택의 문제라는 재미난 요소가 있었는데, 4편에서 애널리스트를 찾아간 네오는 트리니티를 내놓으라 단순 생떼를 쓰며 그렇지 않으면 나 코드 뽑고 죽을 거야 라는 뭔 그지 같은 협박만 늘어놓죠. 그러니까 트리니티를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 하나 없이 공짜로 내놓으라는 셈. 애널리스트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초딩 같은 생떼를 들어줄 리 만무하지만 또 이상하게 한 발 물러서 트리니티의 선택에 맡기자고 하죠. 이것도 좀 어이가 없지만 더더욱 웃긴 것은 트리니티가 네오를 선택하자 설마 내 말을 믿었던 거야? 라며 이제는 대놓고 인간다운 면모, 구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인간에게서 구라를 배운 애널리스트? 또한 문제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액션 설정 자체도 폭망이라는 데 있죠. 전편에서 보인 액션의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숨바꼭질과 술래잡기. 유선전화를 통해 매트릭스에 접속할 수 있지만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설정. 따라서 인간들은 숨어야 하고 요원들은 찾아야 하는 숨바꼭질의 연출. 2편에선 이런 상황이 더욱 극대화되어 도망치는 모피어스 일행과 이를 뒤쫓는 유령 같은 트윈스, 또한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하는 요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버린 네오까지 단순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라 재미난 게임 같은 스릴을 선사했습니다. 허나 4편에서는 유선전화가 거울로 대체되는데 일단 거울이 왜 접속장치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된다 치더라도 너무 쉽게 오고 가는 문제. 거기다 짝퉁 모피어스는 처음부터 공간 이동을 남발, 또 움직이는 포탈은 추적이 어렵다더니 나도 그게 궁금하다고. 그리고 포탈은 곧바로 폭발. 또한 무슨 위치 추적기를 심어놓은 듯 스미스에게도 어찌 그리 쉽게 발각되는지. 예전에는 사이퍼를 회유해야 할 만큼 찾아내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또한 현실에서도 센티넬과의 숨바꼭질이 기본이었는데 아무리 같은 기계라지만 사이베베는 적진을 제집마냥 들락거리며 대놓고 네오를 구출하는 모습, 쫄깃한 긴장감 따윈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주요 캐릭터들의 엉성함이었죠. 단 몇 마디 대사만으로도 느껴지는 카리스마. 메인 빌런인 스미스는 물론 아키텍트 오라클 등 프로그램들의 각 잡힌 분위기, 거기에 모피어스를 비롯 네오 트리니티 등 인간 캐릭터들도 기계화된 느낌의 절제된 연기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액션도 긴 말 필요 없이 플로모션 기법이나 슬로우 모션을 적절히 섞어 영상혁명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헌데 4편에서는 까불이가 된 짝퉁 모피어스, 벅스와 포지션이 겹치며 개그 캐릭터가 되었다 쳐도 애널리스트와 스미스조차 인간 느낌의 가벼운 분위기로 전환, 무게감이 떨어지며 매력 역시 반감되었죠. 거기다 액션은 화려하다기보다 돗대기 시장처럼 오히려 난잡한 분위기로 집중도는 떨어졌고, 소닉 형이 잠시 지어놓으셨는지 너무나 겹쳐 보이는 외모와 행동, 좀 구부정한 자세와 전에 없던 이상한 장풍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또한 왜 바이패스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벅스와 결합한 트리니티의 과장된 액션, 이 역시 난잡함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고, 그 대미를 장식하는 애널리스트의 초슈퍼 울트라 시간지연 파워, 밸런스 따윈 멍멍이나 줘버린 기술도 그렇지만 또 뜬금없이 스미스까지 같은 기술을 구사. 거기다 펀치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며 벌벌 떠는 모습이란, 또 이 와중에 왜 데자뷰 고양이를 찾는 것인지, 이런 허접한 타격감은 또 뭔지, 그리고 손만 잡았을 뿐인데 몽땅 나가 떨어지는 건 무슨 사랑의 파워인지, 그토록 강력했으면서 총알 몇 방에 사라지는 모습이라니. 그 밖에도 네오나 트리니티의 뜬금없는 각성이라든지 별다른 드라마 없이 머릿수만 채워넣은 벅스와 그 승무원들, 또한 격렬한 싸움에도 누구 하나 희생되지 않는 모습,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달려드는 좀비 군단과 능력을 남발하는 네오까지 갑자기 슈퍼우먼이 되어버린 트리니티 포함, 진짜 해도 너무한 막장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워셔스키 감독이 매트릭스 이후 감이 떨어졌다지만 이건 너무 의도적이었다는 느낌이 강했죠. 워셔스키 감독은 혹시 일부러 영화를 망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편 리저렉션은 영화 외적으로도 이상한 점이 많았죠. 첫째, 왜 리부트나 스핀오프가 아닌 정식 속편을 만든 것일까? 둘째, 왜 하필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만든 것일까? 셋째, 왜 3부작이 아닌 단편이었을까? 넷째, 일정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왜 릴리 워셔스키는 참여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들, 왜 그랬을까요? 매트릭스 3부작 이후 단숨에 세계적 명성을 얻은 워셔스키 자매. 허나 각본에 참여한 V4 벤데타를 제외하면 처참하다 할 만큼 이후 작품들은 줄줄이 실패. 마치 매트릭스가 그들에겐 꿈이었던 것처럼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죠. 그래도 한 가지, 그들은 스스로 각본을 쓰며 늘 새롭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려 노력했고, 비록 폭망할지라도 속편이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작가주의 정신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런 워셔스키 감독들에게 있어 매트릭스 속편은 아예 머릿속에 없던 일이었겠지만 주변 상황이 바뀌었죠. 2000년대 들어 워너브러더스는 해리포터 실사화 시리즈를 비롯 반지의 제왕, 호빗, 매트릭스, 거기다 놀란 감독의 배트맨 트릴로지와 인셉션, 인터스텔라 등등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차례 차지할 만큼 영화계 최고의 제작 배급사로 성장했습니다.
허나 야심차게 준비했던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부터 DC 확장 유니버스가 빅동을 싸질렀고, 따라서 옆집 디즈니와 마블이 10억 달러 흥행을 밥 먹듯 할 때 워너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했죠. 물론 원더우먼이나 아쿠아맨, 조커 등의 선전이 있긴 했지만 예전 같은 대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역시 사실. 디즈니에 대항할 한방이 그들에겐 절실했고, 그 절실함은 손대지 말아야 할 매트릭스에까지 닿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의한 시나리오이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워너브러더스의 줄어든 입지만큼이나 워셔스키들도 헐리우드 퇴출 이야기가 나올 만큼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기에 매트릭스 속편 제작을 계속 거부할 수만은 없었을 때죠. 결국 결정된 속편 제작. 영화 초반 마치 메이킹 필름처럼 담겼던 상황이 딱 그것으로 아무 말도 없이 우울한 네오와 대비해 들떠있는 제작사 놈들. 이 장면을 구태여 그것도 길게 넣었던 것은 어쩌면 워셔스키 감독의 진심을 알리려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워셔스키 역시 알았을 겁니다. 명작의 어거지 속편들의 비참한 말로를. 이미 완벽한 결말을 맺은 매트릭스를 마치 좀비처럼 억지로 부활시켜 재탕, 삼탕 우려먹는 제작사. 그래서 좀비가 쏟아지는 생뚱맞은 장면을 넣어 매트릭스를 좀비로 만들지 말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후속편 제작을 막을 수 없었을 때 결심했을 겁니다. 차라리 더 이상의 후속편이 나오지 않도록 어정쩡한 리부트나 스핀오프가 아닌 이어지는 속편으로 만들고, 존윅, 아니 네오와 트리니티까지 데려와 제대로 망가뜨리자. 전편에 좋았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유치함의 극치로 만들자. 비난이 쏟아질 테지만 내가 만들었으니 스스로 결만 맺겠다는 결자 해지의 정신이었을 테고, 당연히 같은 막장 계획에 워셔스키 자매 둘 다 참여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형, 아니 언니가 총대 맨다. 그리고 워셔스키 감독은 10분이 넘는 긴 크레딧 뒤 쿠키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심을 알렸죠. is a series of videos that we call the Catrix. 후속작을 더 만들려거든 캐트릭스나 만들라고. 그리고 곧바로 워너브러더스의 로고가 떴습니다. 처음 4편을 본 그날 인생 최고의 영화 매트릭스를 망쳐버린 워셔스키 감독에게 분노했죠. Why, Mr. Anderson? Why do you persist? 어째서 자신이 만든 명작을 이처럼 철저히 망가뜨렸는지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론을 얻은 지금은 그 단호한 결의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감사합니다, 워셔스키 감독들. 당신들은 역시 천재였고 매트릭스는 영원히 제 인생 영화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